빛바래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여러 군인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무릎까지 오는 가죽 장화에다 고위직인 듯 보이는 군복 차림까지. 이 사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조천읍 와흘리 본향당 부근 중산간 도로. 이곳을 지나다 보면 눈에 띄는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임도현 항일자료기념관, 생소한 이름의 기념관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기념관인지 알아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기념관 안에는 이름도 생소한 임도현을 조명하는 갖가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임도현의 출생부터 활동 상황까지 실로 방대했습니다. 예, 저희 백부님께서는 한마디로 항일투사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일본으로 가가지고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일본 비행항공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비행 연습 중에 동료를 포섭해가지고 비행기 편대를 몰고 중국으로 탈출을 해가서 중국에서 거기서 비상 착륙한 후에 장개석이 환영을 받고 중국 최고의 공군사관학교에서 비행사들을 가르쳐서 결국은 중일전쟁하고 태평양전쟁까지 그 제자들이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항일투사였습니다. 전시관을 만들어 임도현을 알리고 있는 이는 임도현의 조카 임정범 씨. 이곳에 전시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역사적으로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증명이라도 하듯 임정범 씨는 전시 자료들 가운데 작은 궤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예, 이게 저희 지금 5대째 내려오면서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남은 상자입니다만은 이게 보물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4.3 당시에 전부 불타다가 우리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꺼내온 상자가 이 상자인데 이 속에 중요한 그 기록물, 그걸 기준으로 뿌리가 되는 그런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1948년 광풍의 제주 역사 사상 당시 제주도 내 중산간 마을에는 주민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소개령이 내려지고 마을은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조천읍 와흘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은 화마에 휩싸였고 주민들은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임도현의 어머니가 죽음을 무릅쓰고 불길 속에서 건져낸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곳곳이 찢겨져 있는 오래된 문서. 큰 것이 2개가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기록이 돼 있었고요. 이게 이력서라는 거죠? 예. 예.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임도현의 자필 이력서였습니다. 한자와 함께 독일어와 러시아어로 기록된 이력서. 이력서 속 임도현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력서에 따르면 임도현은 1924년 조천공립소학교를 수료했고 1927년에는 만주 봉천 신민소만중학교를 수료했습니다. 또 1929년에는 일본에 있는 강산현 사범학교를 수료할 만큼 국제 유학파였습니다. 이후 그는 일본 다치가와 비행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항공학교 들어가려면 조선인이라는 이런 핸디캡도 있지만은 돈이
1시간 비행기 크는데 쌀 24가마가 소요될 정도로 달러 돈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 그 백부님께서는 어차피 건널 강이라면 건너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 찾아가가지고 처음에 가니까 그 입구에서 어떤 피레미 같은 놈이 와가지고 천황을 만난다 그러니까 입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발로 차듯이 이렇게 하니까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죽쳐 있었는데 거기 직책 있는 분이 3일 정도 됐대 나오다가 그걸 봐가지고 목격해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해가지고 천황과 접견을 하게 됐고 접견회가 무상으로 군용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무상으로 다치과 비행학교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유사시 동경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일본 육군 비행학교. 여기에서 임도현은 전술 비행 교육을 받는데요. 훈련 중 그는 동료 6명을 포섭해 전투기를 몰고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임도현의 중국행은 훗날 내려진 일본 총독부 판결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예.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는 이미 강점이 돼 있고 그 당시에 중국이 넓고 비행기가 있는 데가 또 중국이고 그만큼만 능력이 있는 데가 장개석 국민당군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비행기 그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비행기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할 여건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을 선택하게 됐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으로 탈출 직전 임도현은 본인의 옷가지를 챙기고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곤 중국으로 향하던 중 고향 마을인 조천읍 와을리 상공에 이르러 편지와 옷가지를 담은 보자기를 고향집 인근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당시 임도현의 비행기를 목격하고 그가 떨어뜨린 보자기를 주워다 임도현의 부모님께 드렸다는 신정환 할머니. 신정환 할머니는 지금도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양난 보니까 비행기가 어른 때라도 이제도 눈에 쨍해요. 저 한라산 발란가 열로 비행기가 쭉 거기에 지금 말하면 거기서는 저 웬당봉인가 여튼 저 서쪽으로 비행기가 쭉 간 거라 그 이제 와울 그 불악을 비행기가 이렇게 돕디다 이렇게 영 돌다 막 신기해변 이렇게 바십지게 영 보니까 비행기로 머신 내려오는 걸 봐줘서 탁 안 보니까 저 포대기라 어린 때 봐도 영 포대기가 영 묶어져 내려온 거라 경은한 그 포대기에 그 옷 이렇게 놔지고 그 아래는 두루마리 그 종이 이렇게 몰아진 놈이 놔져서다 하는 영 보안에 아이고 이거 우리 도연이로구나. 이거 도연이로구나. 이런 임도현의 행적들은 현재 조카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01년부터 백부인 임도현의 행적을 추적해온 임정범 씨. 필요한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쓰시는 거구나, 지금.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찾아낸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신문사 편집국장이 보내온 사진 한 장. 그 사진은 임도현의 실체를 보여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유주신문사 편집국장이 우지강이라는 편집국장이 그 자료를 계속 사진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 사이에는 그렇게 와닿는 사진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한 것에는 제가 보더라도 한 번도 안 봤던 저 백부님인데 저희 아버님하고 똑같은 분이 딱 올라와가지고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어머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이건 4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온 것만큼이나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임정범 씨의 어머니이자 임도연의 제수인 이수성 할머니. 1952년 임도연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 동안 함께 지냈다고 하는데요. 4.3으로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아 애를 태우던 때에 발견된 귀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예. 그 사진을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진을 처음 딱 발견하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냥 앞이 캄캄합디다. 눈이 그냥 요 사진만 그 초통에 있었으면 그러면 딱 단박에 알아보셨습니까? 단박에 알아보고 그냥 담자녀과 이제 저 시방 조카도 얼굴 담자니까 다 둥글럭둥글럭 시어머니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애기나 아빠도 추기여시 형제가 똑 닮습니다. 임도현과 그의 동생 임봉화 씨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또 같은 마을에 살았던 박원림 할아버지도 임도현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어르신, 여기 보면 여기 사진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지? 여기 강 흰옷 입은 흰 옷 입은 거예요. 저 양반이 저 임지현 씨가 이 어른이 우리 저 임지현 씨 우리 그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내가 뭐 이거 어릴 때 만난 얼굴 그게 그대로야. 임도현을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분을 찾아가 봤는데요. 현재 애월읍 광명리에 사시는 부기주 할머니. 올해 97세의 할머니는 임도현과 오누이처럼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임도현은 할머니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 예전에 네. 임도현이라는 분 예,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억납니다. 아,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뭐 어떤 거 기억나고 되고 뭐 그자 뭐 여자가 뭐 그자 영 오라방 누이하는 거자 누이 해영되는 아, 그럼 막 가까이 지내셨어요? 예, 가까이 지났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부기주 할머니한테선 더욱 놀라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그 장개석이 부하로 가는 장계석 부하러 갔던 거 맞습니까? 장개석 부하로 가. 임도현이 중국으로 간 1931년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이 한창이었는데요. 당시 중국 국민정부 주석이면서 육군, 해군, 공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장개석이었습니다. 이때 임도현과 장개석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만남을 가졌을까요?